오늘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과 그 모양이 비슷하고 정의가 비슷한데요. 평행사변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기억해 보신다면 오늘 넓이 구하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22쪽과 125쪽입니다.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평행사변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이 두 개의 변들이 평행한데요. 평행한 변이 이렇게 두 쌍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밑변의 정의는 평행한 두 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찾을 수 있는 밑변은 몇 쌍이 있을까요? 네, 두 쌍입니다.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는 이 부분도 밑변, 이 부분도 밑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밑변이라고 두고 높이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빨간 부분을 밑변으로 두었을 때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자가 있으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수직하게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가 없는 친구들은 책의 끝부분을 사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그어보고 또 이 부분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각하게 만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여러 군데에서 잴 수 있는데요.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만 잴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끝에서 시작해도 될 거고요. 여기서 이런 다양한 위치에서 잴 수 있지만 가장 편하게 재기 위해서는 변과 변이 만나는 가운데쯤이 좋고 혹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꼭지점으로부터 바닥 연장선상 위로 그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파란 부분을 밑변으로 두었을 때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를 재어야 하는데 옆으로 누워 있어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를 또는 책의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가져다 댄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밑변과 밑변 사이에 선을 그어주면 바로 이 부분이 높이가 됩니다. 높이를 나타내는 선이 어떤 변들에 직각하게 마주 닿았는지 살펴본다면 밑변이 어디인 것인지, 밑변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도형들을 조금 바꾸어 볼 텐데요. 이 부분을 잘라서 이동을 시켜보면 직사각형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5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되고요. 나도 또한 이 부분을 잘라서 옮겨주면 사각형 모양이 되죠. 이번에는 2와 4, 2, 4, 8. 다의 경우에도 이 부분, 끝머리 부분의 삼각형을 잘라서 옮겨주면 3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다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곱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밑변을 이 부분, 높이를 이렇게 그렸을 때에 높이를 기준으로 잘라서 이동해서 붙여보면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요. 세로는 높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썼죠. 여기서는 밑변과 높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밑변, 세로는 높이,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밑변의 길이를 확인하고 높이를 확인한 후에 서로 곱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밑변은 9, 높이는 5, 9 곱하기 5는 45, 답은 45제곱센티미터. 이 경우에는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있지만 직각인 부분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높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밑변은 8, 높이는 6. 8 곱하기 6은 48. 4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넓이를 할 때 이 부분의 길이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35제곱미터 그리고 높이가 7. 7 곱하기 네모는 35. 그럼 35 나누기 7로 구할 수 있죠? 정답은 5m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넓이가 10이고 밑변이 3일 때 높이는 3, 4, 12. 식으로 나타내자면 12 나누기 3은 4. 그래서 정답은 4m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가지의 변의 길이를 알려주었는데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익힘책 81쪽의 5번인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직각이 닿는 부분이 어디인가. 직각이 닿는 것이 밑변이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이겠죠. 밑변은 3m고요. 높이는 4. 여기서 5m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은 3 곱하기 4는 12. 12제곱미터입니다. 이번에도 직각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이구나. 높이가 닿아 있는 게 밑변이구나 해서 11 곱하기 8, 88. 88제곱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익힘책 83쪽의 6번 문제는 같은 크기의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은 2, 높이는 6이죠. 높이는 6. 그래서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12제곱센티미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곱셈식은 3 곱하기 4, 12 곱하기 1, 4 곱하기 3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3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3을 쓸 텐데요. 먼저 가로가 4, 높이가 3인 걸 그려보았고요. 이것을 또한 조금 더 눕혀서 밑변이 4, 높이는 3이지만 서로 다른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밑변이 4이고 높이가 3이기 때문에 넓이는 12로 똑같죠.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과 이렇게 생긴 굉장히 모양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입니다. 이 외에도 밑변을 3, 높이를 4로 두고도 할 수 있고요. 밑변을 2, 밑변을 6, 높이를 2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밑변을 1, 높이가 12 또는 반대로 밑변이 12, 높이가 1인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도 있겠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입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더 평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등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암기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